헤비오일, WTI나 브렌트 같은 라이트 원유가 유명하지만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운송되는 원유들은 미듐과 헤비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최신 대형 정유소에서는 값싸면서 다양한 제품을 정제할 수 있는 헤비오일을 선호합니다. 문제는 비슷한 등급의 미국 SPR 방출이 끝나고 사우디가 7월과 8월에 수출량을 줄이면서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 때문에 러시아의 우랄 원유마저도 서방이 정한 가격 제한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WCS 캐나다 헤비 오일 가격과 WTI 유가의 격차가 거의 $10 정도로 좁혀졌습니다. 특히 캐나다 서부 항구로 수출량을 늘릴 수 있는 TMX 송유관 확장이 올해 완공되면 그 격차는 더 좁혀질 겁니다. 최근 TMX 건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정부에서 사용료를 높게 책정하려고 해서 완성되기 전부터 난항이 예상되지만 수출 경로의 옵션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득입니다. 현재 아시아는 러시아와 이란의 저가 원유로 경쟁하는 상황이라 TMX는 기존 목표였던 아시아보다 해상을 통해 미국 서부 정유소로 수출되는 양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스프레드가 $20 이상 났었던 헤비 오일 업체들은 가만히 앉아서 유가가 $10 더 올라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과 캐나다 달러의 환율 차이로 인해 얻는 이득도 엄청나고 오일샌드를 송유관으로 보내기 위해 첨가해야 하는 컨덴세이트의 가격마저 낮아지면서 금상첨화입니다. 가장 수혜가 큰 업체는 ATH, MEG, CNQ 같은 오일샌드 업스트림 회사들이고 이 세 회사의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본인 정유소에서 자체 처리하거나 업그레이더가 완비된 SU나 CVE 같은 종합회사들은 수혜가 덜합니다. 물론 현재 북미 정유소의 정제 마진도 좋기 때문에 정유소를 가지고 있는 SU나 CVE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 나온 RBC 자료를 보면 SU가 CVE보다도 저평가인 느낌입니다. 하지만 SU는 현재 저주받은 주식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은 뉴스만 나오다가 운 좋게 프랑스 토탈의 자산을 싸게 인수하나 했는데 우선권이 있던 COP가 끼어들면서 엑기스 자산을 가로채어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 자회사인 페트로 캐나다 주유소가 사이버 테러를 당하면서 복구하는데 엄청난 돈을 날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유가 반등에도 SU 혼자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SU는 현재 배당이 나쁘지 않지만 비용이 줄어들고 계획된 정리해고가 마무리되는 내년의 수치가 기대됩니다. SU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인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하는 중입니다. 그나저나 위의 표를 보시면 유럽의 메이저 회사들이 미국의 엑손, 쉐브론, 코노코에 비해 얼마나 저평가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친환경 기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받고 있는데 덕분에 배당률은 높은 편입니다. 오일샌드를 제외하고는 클리어워터 순수 생산자인 HWX나 어느 정도 생산량이 있는 BT, TV, CJ, OB 등이 수혜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들은 순수 헤비 오일 생산자도 아니고 재무 상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참고로 유가 $75에서 $90로 15불이 점프한다면 토크는 BTE가 가장 좋아 보입니다. SGY는 헤비 오일을 생산하지는 않지만 오일 함량이 높아서 유가 상승당 토크가 큽니다.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 벤처 상장이라 한국인이 투자하기는 어렵지만 HM이라는 주식을 배당용으로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너무 작은 회사고 생산량이 하루 3,300 BOE 정도로 적어서 주가가 오를 요소는 없지만 부채가 전혀 없는 현금 포지션입니다. 거기에 저비용 생산자인데 유가가 아무리 조정을 받아도 8% 정도의 배당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자료를 보더라도 WCS 스프레드가 현재보다 2배 큰 $20 정도로 잡고 유가 $70에서도 배당 지급률이 FCF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스프레드를 $10 정도 보면 유가 $60에서도 현재 8% 정도의 배당이 FCF의 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주가 역시 PDP 매장량 가치의 반 정도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나온 RBC 자료를 보면 북미 중소형 회사 중에 현금 흐름상으로는 OBE가 가장 저평가로 보입니다. OBE보다 더 저평가인 LOU가 있지만 벤처 상장이라 한국에서는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LOU는 미국 바켄 유전 생산자인데 최근 생산량의 20% 정도 자산을 시총의 반 정도 가격에 팔았을 정도로 저평가입니다. 그 거래로 부채가 사라지고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 나머지 바켄 유전도 CHRD 등에게 팔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SM이나 EST 같은 미국 회사들이 비슷한 규모의 캐나다 회사들에 비해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오른 이유도 있지만 아무래도 캐나다 회사들에 비해 미국 회사들이 더 프리미엄을 받는 분위기입니다. 캐나다 주식들은 주가가 싼 대신 실제 수익성이 좋고 그로 인해 자사주 매입이나 배당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 보입니다. OBE는 CEO가 US $8.5 밑에서는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가가 1년 최저를 찍은 6월에만 1.3밀리언 개의 자사주를 매입했는데 자사주 매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1.8%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OB는 배당이 없고 현재 캐나다 주식 중에 공매도도 좀 있는 편이라 장기 투자보다는 스윙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배당이 없는 주식은 조정 기간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듭니다. 캐나다는 헤비 오일 뿐 아니라 에드먼턴 라이트 등급도 WTI와 스프레드가 많이 좁혀져서 BNE 같은 캘듐 유전의 라이트 오일 생산자들에게도 희소식입니다. 단지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에 비해 처참합니다. CPG는 OVV와 ARX가 양분하던 몬트니에서 리퀴즈 유정 탑5 생산량 중에 4개를 차지했습니다. 원래 SDE에게 인수할 때도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걸 알았지만 CPG 기술력 때문인지 기대 이상입니다. CPG나 OB는 차후에 주주환원을 늘릴 만한 여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CPG는 SU만큼이나 열심히 자사주를 매집 중인데 SU만큼이나 주가에 큰 반응은 없습니다. 자사주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낮은 게 좋다고 봐야 할지 미스터리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